이제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요런 무리함수식과 요 직선이 요렇게 되는 K 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할 거예요. 자, 먼저 요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지금 하기 전에 먼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만나지 않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야. 자, 교점의 개수는 식으로 풀면 안 돼. 교점의 개수는 항상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 교점의 개수는 항상 그래프로 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접근 자체를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그래프로 들어가야 돼. 그래프로. 자, 근데 이 무리함수식은 딱 결정이 돼가 있지. y 이꼴 루트 x인데 x 더하기 1 돼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x 더하기 1.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자, 그런데 요거는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이야. 자,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인데 여기 봐. 어떻게 변해가는가 봐. 이렇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것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자, 조금 더 올라가도 몇 점이야? 역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네.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교점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되는 그 경계 값들을 다 찾아봐라 이 말이야. 그 경계 값들을 다 찾아보시오 이 말이야. 자, 그럼 먼저 한 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되지. 계속 밑에 한 점에서 만나오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될 때 K 값 찾자. 이 빨간 직선이 지금 이거잖아. 빨간 직선이. 이 직선이 뭘 지날 때?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잖아. 요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니까 K는 1이 되지, 1. 자, 요렇게 될 때 K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K 값이 1이네. 자, 조금 더 올라가도 두 점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접하게 되는 요 순간에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요렇게 될 때 또 K 값 찾자. 요 K는 어떻게 찾느냐면 요 그래프랑 요 직선이 접할 때잖아, 접할 때.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1 요거 이꼴 x 플러스 k 요거 두 개가 접할 때 자,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x 플러스 1은 x제곱 2kx 더하기 k제곱. 자, 정리하니까 x제곱 2k 마이너스 1x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자, 접하려면 이 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면 되잖아. 판별식. 자, 그래서 판별식 성도야. 2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요 놈이 0이 될 때. 자, 정리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는 0. 자, 4k제곱 정리되고 요 이항하면 4k가 5네. 그지? 그래서 k는 4분의 5가 돼. 자, 요렇게 될 때 요 k 값이 4분의 5가 되는 거야. 이제 답만 적으면 돼. 자, 먼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요거보다 더 밑에 요렇게 있을 때잖아. 그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K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계속 한 점이잖아.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접할 때도 한 점이지. 또 K가 4분의 5일 때, 요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요렇게 접할 때도 한 점이고, 요 밑에 요렇게 쳐줘도 한 점이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요 빨간 요게 경계지, 경계. 요게 K가 1이잖아. 두 점에서 만나는 건 1부터 이렇게. 1부터. 요렇게 하면 요 계속 두 점이야. 올라가면. 그러다가 파랗게 되면서 한 점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파랗게 될 때가 4분의 5지. 4분의 5는 한 점이 여기에 빠져야 되겠지. 4분의 5 이렇게. K가 4분의 5가 되면 한 점밖에 안 되니까. 그지? 4분의 5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 Y절편이. 그래프가 더 밑쪽으로 내려가야 돼. 자, 만나지 않는 거는 4분의 5보다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만나잖아. 그래서 만나지 않는 범위는 K가 4분의 5보다 클 때다.
보자. 먼저 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야 언제 어떻게 된다 그런 거를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요 그래프를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x 빼기 2니까 x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그런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된 요런 그래프지. 자, 그 그래프가 2만큼 이동해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렇게 접하는 게 일단 경계네, 그지? 그러다 쭉 내려오면서 2,0을 지난 요 두 개가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2,0을 지날 때 K가 2,0이면 K가 2가 되네. 요때 요 K 값은 2가 되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접할 때잖아, 그지? 자, 접할 때니까 루트 2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제곱하면 요거는 x제곱 2kx k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 여기는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1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될 때죠. 그 판별식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요게 0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4k 제곱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이 0이 됩니다. 그럼 4k 제곱은 정리됐고 4k가 9니까 k는 4분의 9가 되네. 즉 이렇게 접할 때 k가 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요 2부터 요렇게 될 때까지잖아, 그지? 그래서 K가 2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을 때. 자, 2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등호 붙어야 돼. 하지만 4분의 9는 접할 때는 한 점밖에 못 만나지. 그래서 요 4분의 9는 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K가 4분의 9일 때네. 요렇게 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가 될 때 요거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지. y절편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그래서 k가 2보다 작을 때 이제 아무리 내려가도 한 점이에요. 자, 3번 만나지 않을 때는 요 4분의 9보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지. 그래서 요때는 k가 4분의 9보다 커버리면 돼요. k가 4분의 9보다 커버리면 돼요. 우리 역함수는 조심해야 돼. 먼저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있어. 그거부터 알아야 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봐. 1, 2, 3 5, 6, 7, 8. 자, 요렇게 되는 함수가 하나 있어. 자, 이건 함수는 되나 안 되나? 함수는 되지. 1일 때 가는 값이 있고 2도 가는 값이 하나 있고 3도 가는 값이 하나 있네. 근데 그게 다 다르네.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야, 그지? 자, 이 함수는 f라고 하면, 자, 이 f는 인버스가 존재할까 안 할까 생각해봐. f 인버스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잖아. 5는 한 군데 갔지. 6도 한 군데 갔다, 그지? 7도 한 군데 갔는데 8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역함수가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부터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1대1 대응이 되어가 있어야 돼. 1대1 대응. 즉, 요 놈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쪽에 하나라도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1대1 대응이다. 요 조건부터 잘 알아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1대1 대응이다라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이제 역함수 구하기다, 지금부터는.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반대로 대응하는 관계식 찾는 거잖아, 그제? x, y가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x는, 자, x, y 다 바꾼다. 루트 y-1 더하기 2 이렇게 돼. x는 루트 y-1 더하기, 이제 x, y 바꿨지? 자,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을 y는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가 돼. 자, 정리한다. 루트 y-1은 이항하면 x 빼기 2가 되네.
2를 이항의 뜻으로. 이제 제곱을 해버리면 y-1은 x-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를 구했더니 x-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게 역함수예요. 근데 요거는 중요하다는 게 요까지가 끝이 아니고 뒤에 뭐를 더 붙여줘야 돼. 뒤에 뭐를 더 붙여주는데 여기 봐. 이거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봐. 1대1이 될 수 없잖아. 그지? y 값이 같은 게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두면 이건 역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둬버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 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 이 원래 있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꼭지점이 얼마야? 1,2가 꼭지점이지. 자, 꼭지점이 1,2가 돼서 요게 꼭지점이야. 자, 그러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야. 자,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 XY를 살짝 바꿔버렸지. X하고 Y를 바꾸면 어디에 대칭했다는 말이야? 그렇지. Y 꼴 X에 대칭했다는 말이야. X하고 Y를 바꿔버리면 여기 Y 꼴 X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Y 꼴 X에 대칭한 그래프잖아. 그지? 그럼 1,2는 어디로 가겠노? 당연히 2,1 여기로 2,1로 오죠. 1,2는 2,1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 그래프가 바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2,1이 되겠지. 요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요렇게 생긴 그래프. 됐지? 자, 이봐라. 역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게 아니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한쪽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역함수 그래프는. 근데 이쪽인지 이제 이쪽인지를 그래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식으로 볼 거야. 식으로. 자, 원래 있던 함수 봐. 원래 있던 함수는 치역이 뭐야? 치역. y범위. 원래 있던 함수는 치역이 얼마? 치역이 요거의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y범위. 그지? x범위는 정역이고 요 그래프는 y 값이 2보다는 위쪽에 있잖아요. 2보다. 그래서 이 식은 원래 있던 식은 y가 2보다 이렇게 돼. 자, y가 2보다 이렇게 되면 xy를 바꾼 식에서는 x가 어떻게 되겠노? x가 2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대나 원래 있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 봐라. 원래는 이게 치역이었잖아. 치역. 근데 역함수로 볼 때는 요 놈이 정의역이 되는 거야. 정의역. 이렇게 되는 요거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프가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이거야. 이 그래프는 요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는 포물선이란 말이야. 꼭지점이 2,1. 꼭지점이 2,1이 되는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 전체가 아니고 x가 2보다 클 때, 즉 요 대칭축이 2잖아. 그제? 그거의 요 오른쪽 부분만 그게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이는 거 요거를 조심해야 돼. 요거 역함수를 구하시오. 역함수를. 자, 먼저 그래프에서 먼저 볼게. 요거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게 꼭지점이야. 그리고 x가 0일 때, 0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3이니까 0일 때 음수지. 자, 음수니까 음수 쪽을 지나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 자, 요거를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y 꼴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 그래프는 뭐 요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지. 그제? 요게 역함수 그래프가 돼요. 원래 있던 그래프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게 그래프야. 그제? 자, 이제 여기 봐. x는 루트 y 더하기 2 빼기 3. 자, 이 식을 이제 y는 정리해 주면 된다 했지. 자, 루트 y 플러스 2는 x 플러스 3이 되고 y 플러스 2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서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요게 2차식이네. 그러면 1대1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는다 이 말이야. 붙어서 1대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자, 원래 그래프는 봐. 원래 그래프가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치역이 어떻게 돼? y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잖아. 그지? 치역이 그렇단 말이야. 이 치역이 여기서는 뭐가 돼? 정리역이 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된다. 요거 왜 붙는지 알겠지? 붙어야지만 1대1이 되는 거야. 1대1.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붙어야지만. 자, 먼저 xy를 바꿔주자.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1은 x 빼기 4 이렇게 돼요. 응? 아. 자, 양변 제곱할 거다. 그럼 여기 2y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자, 그거를 저쪽에 쓸게 같은 말이니까. 자, 1을 이항하자.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이제 2만 나누면 되지. 2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 요거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둘 거다. 자, 이제 원래 그래프가 자, 꼭지점이 얼마냐면 2를 묶어내면 2분의 1,4라는 거 알겠지? 꼭지점이 2분의 1,4가 되는 거야. 2분의 1,4.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요 그래프가 평행이동 된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 생긴 모양은 요렇게 생길 거예요. 요렇게. 그럼 치역이 뭔데? 치역이 4보다 그렇지. 아래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게 여기서 바뀌어서 정리역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요만큼이 역함수이다. 자, 이제 경우의 수 하는 거 보자. 경우의 수. 어느 학급 학생 27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그럼 27명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서 5명이 있다 생각해봐. 여기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당연히 5가지지.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고 그제? 한 명을 뽑는 경우. 그럼 27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27가지겠죠. 자, 두 사람이 가위, 바위, 볼을 할 때 비기는 경우는 했다. 그제? 그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일까 생각해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그럼 A가 뭐 나오고 B도 뭐 내지. 그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A가 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B는? 자, 이때 잘 봐라. 이거를 곱할지 더할지를 잘 결정해야 돼.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는 A만 턱 내고 B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지? A도 뭐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B도 결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다 해줘야 되지. 그런 것들은 다 곱한다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총 9가지겠다, 9가지. 나올 수 있는 가위, 바위보 이런 식으로 하면 총 9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두 명이 할 때. 이때 비기는 게 몇 가지 생기는가 이 말이에요. 비기는 경우. 자,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자기가 먼저 생각해봐. 두 명일 때는 비기는 경우가 3가지야. 자, 참고로 이제는 사람이 3명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3명이 어려워, 이제. 3명일 때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야? 3가지. 총 27가지야. 자, 요 중에 비기는 경우를 생각할 거야. 비기는 경우. 가위바위보는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해 두는 게 좋다. 3명일 때는. 중학교도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뭐 경우의 수 구하는 게 나오지, 그지? 확률 같은 데 나오고. 그때도 그 심한 문제 같은 데 보면 3명 있는 거 있을 거야. 3명 있는 거. 3명이서 비기는 경우 생각해봐. 3명이서 비기는 경우. 어떻게 하면 비길까 생각해. 너 가위바위보 3명 하면 비길 때 있잖아. 아니, 승부가 나지 않는 게 비기는 거잖아. 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승부가 나지 않아서 또 하면 그게 비겼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생길까 생각해. 일단은 3가지 있네. 일단은 3가지 있잖아. 그게 뭐야? 3명이 모두 같은 거 낼 때. 또, 그 3명이 다 다른 거 내버리면 비기잖아.
이되나? 세 명이 다 다르게 내는 거는 봐. A하고 B하고 C가 다 다르게 낼 거야. 그럼 A가 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B는 몇 가지? 두 가지. 세 명이 서로 다른 걸 내기 때문에, 그지? 그럼 C는 몇 가지? 자, A, B, C가 모두 다 내야 돼, 그지?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또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9가지, 9가지. 자, 비기는 게 9가지야, 그지? 비기는 게 9가지다.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27가지야, 그지? 자, 그럼 27가지에서 9가지를 빼면 얼마야? 18이 되지. 그럼 18가지는 뭐가 됐다는 거고? 비기지 않았다. 즉, 성부가 났다는 말이지. 이해되나? 나머지 18가지는 성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가 생길까? A가 이기는 경우는? 당연히 6가지지. 왜냐하면 총 18가지 중에 A가 이기는 경우나 B가 이기는 경우나 C가 이기는 경우는 같이 나오겠지, 그지? 상황이 똑같은 거니까 A가 이기는 경우는 6가지야. 이해되나, 거기까지? 자, 그럼 A가 이기는 6가지를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 혼자서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야? 자, 가위를 내서 두 사람이 나는 요거 내고 두 사람이 요거 냈단 말이야. 그럼 내 혼자 이기는 거지, 그지? 그런 게 몇 가지? 그런 게 총 3가지가 생길 거야. 아직 3가지 더 남았지? 그 3가지가 뭐야? 똑같은 거야. 내가 가위를 냈는데 2명 중에 1명이 또 가위를 내는 거야. 그 나머지가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2명하고 합쳐서 이기는 거다, 그지? 그런 경우들이 또 몇 가지 더 생겨? 3가지가 더 생긴다. 그런 경우들. 이해되나? 3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어. 한 장을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6의 배수인 경우는 몇 가지일까? 한 장을 탁 뽑는 거야. 뽑는데 그게 6의 배수. 자, 6의 배수는 6도 있을 거고 12도 있을 거고 18도 있겠네. 20장 중에. 그럼 그런 경우는 몇 가지가 생겨? 당연히 3가지가 생기는 거죠. 요거를 뽑을 때, 요거를 뽑을 때, 요렇게 뽑을 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 그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6가지, 6가지인데 둘 다 던져야 돼. 그래서 총 36가지가 있다, 그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36가지야. 자, 이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거는 몇 가지 있겠는가 했다, 그지? 그럼 3이 되려면 눈이 1이 나올 때 저쪽 눈은 2가 나오면 돼. 또 이쪽 눈이 2가 나올 때 저쪽 눈은 1이 나오면 돼. 그래서 36가지 중에 그 2가지가 합이 3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합이 4가 되는 것 참고로 해볼까? 1이 될 때 3이 되면 되고 2가 될 때 저쪽도 2가 되면 되고 이쪽이 3이 될 때 저쪽이 이런 식으로 3가지가 있어요.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구하라 하면 3가지 이렇게.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곱한다는 거고 합의 법칙은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합의 법칙 하면 더한다는 뜻이고 곱의 법칙 하면 곱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더하는 것, 곱하는 게 그게 뭐가 차이점인가?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 서로 다른 운동화 3켤레와 구두 5켤레 중에 한 켤레를 선택하는 것. 운동화 3개와 구두 5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돼요. 운동화 1개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지? 구두 1개를 선택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운동화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가 있으니까, 3켤레가 있으니까 3가지잖아. 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구두 5켤레 중에 1개를 선택하니까 5가지. 이렇게 해서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화를 선택하거나 또는 구두를 선택한다 이 말이지. 하나를 선택할 때 뽑을 수 있는 경우는. 자, 그럼 옆으로 다시 와서 곱의 법칙 바로 한번. 서로 다른 T 7종류와 바지가 3종류가 있어. T 7종류와 바지는 3종류야. 자, T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거야. T도 골라야 되고 바지도 골라야 돼. 그지? 그럼 T를 고르는 방법은 7가지.
그 다음에 바지를 고르는 방법은 세 가지.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골라야 돼.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줘. 이게 꼬부기 법칙이야. 하버기 법칙 꼬부기 차이를 봐. 다시 왼쪽에 다시 봐. 5번 봐. 5번은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는 말은 운동화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 말이야. 그지? 구두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운동화 선택하는 거 3가지. 구두 선택하는 거 5가지. 또는 할 때는 그걸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또는이 아니잖아. 봐. T 7종류 중에 하나와 그리고 이 말이야. 그지? 바지 3종류 중에 한 가지 이 말이잖아. 그래서 또는 그게 하버의 법칙이야. 그리고 반드시 둘 다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면 그게 꼬부의 법칙이 되는 거야.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 거 이게 잘 돼야 돼. 자, 한 개 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버스 노선.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자, 버스 노선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은 4개가 있어. 자, 버스로 가는 노선은 3개가 있고 지하철로 가는 노선은 4개가 있어. 자, A에서 B 지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는 했다. 그제? 자, 버스로 가거나 또는 지하철로 간다 이 말이지. 그럼 버스로 가는 거 3가지, 지하철로 가는 거 4가지, 그거를 2개를 더하는 요게 하버의 법칙. 자, 다시 이쪽. 자, 꼬부기 법칙 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한 명씩 뽑아라. 남학생을 한 명 뽑고 그리고 이 말이다. 그지? 여학생을 뽑는다. 이제 차이점 알겠지? 그래서 남학생 뽑는 방법 3가지, 여학생 뽑는 방법 4가지. 자, 남학생도 뽑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 2개를 이렇게 곱해준다. 동화책 3권, 소설책, 만화책 3종류가 있다. 그지? 이 중에서 한 권을 택하는 거야. 한 권을 택할 때 동화책 또는 소설책을 택하는 경우는 있다. 그럼 동화책을 택하는 경우는 3가지. 또는 소설책을 택하는 경우 이 말이죠. 동화책 또는 소설책을 택하는 경우. 다시 오른쪽. 주사위 한 개를 6번 넣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누는 2의 배수이고 두 번째는 3의 배수. 자, 2번을 던지는데 첫 번째는 2의 배수가 나와야 돼. 2, 4, 6 중에. 세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3, 6 중에.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2가지니까 이걸 곱해서 6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즉, 2, 3, 2, 6, 4, 3, 4, 6, 6, 3, 6, 6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이 말이야. 요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렇게 나오시오 이 말이야.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거나 또는 5가 되는 경우. 그럼 4가 되는 경우는 뭐야? 1, 3도 있고 2, 2도 있고 3, 1도 있고 이렇게 3가지야. 또는 그래서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지? 또는 5가 되는 경우 1, 4도 되고 2, 3도 되고 3, 2도 되고 4, 1도 되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 4가지, 요렇게 되는 경우 3가지. 그래서 2개를 더해서 7가지가 된다. 자, 이제 14번. 자, 14번은 그리고 이런 말이 없어. 말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2개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오노 이 말이야. 이거 2개를 전개했을 때. 자, 그러면 이거 2개를 전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x, y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 A, B, C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 말이잖아. 결국 이거 전개한다는 말이지. 바로 전개하는 게 XA, XB, XC 이런 게 전개잖아. 그럴 때 이 항이 몇 개 나오나 하는 것은 요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고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 반드시 여기도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도 선택해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이야. 여기도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총 6개의 항이 나옵니다. 경수는 자연수 XY 순서상이야. 자연수. 그럼 봐. 먼저 요 X 값하고 Y 값을 결정하는 경우를 찾잖아. 자, 자연수니까 일단 X가 1이 됐다. X가 1이 되면 Y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자연수니까 Y는 1, 2, 3, 4 이렇게 돼.
x가 2가 됐어. 그럼 여기 4가 되니까 이항하면 y는 2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y는 1 아니면 2가 되면 돼. 자, x가 3이 됐어. 그럼 요게 6이니까 넘어가 보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런 자연수는 없다, 그지? 자, 그래서 총 몇 상? 6상의 a, b가 결정. x, y 값이 결정이 돼. 이것도 봐. x, y 중에 자, 누구를 먼저 기준으로 잡느냐면 항상 뭐가 곱해져 있는 이 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해. 자연수상 찾는 거야, 자연수. 그럼 y가 1일 때부터 보는 거야. 자, y가 1이 되면 여기 3이니까 x는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에서 7까지지. 7개가 나왔다, 그지? 이제 y가 2가 됐어. 자, 2가 되면 6이니까 이제 x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1에서 4까지. 자, y가 이제 3이 됐어. 3이 되면 요 9니까 x는 1보다 작아 1 하나밖에 없네, 그지? 자, 4가 돼버리면 자연수는 없지. 자, 그래서 여기 7개, 4개, 1개 해서 총 12개의 x, y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약수의 개수하는.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럼 약수의 개수 몇 개? 3, 4, 10, 12개인 거 알지, 그지? 자, 이게 왜 12개가 나오는가 봐. 왜 1을 더해주는가? 왜 1을 더해서 곱하는가? 그 이유 보자. 먼저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는 1하고 2하고 2의 제곱 3개가 있지. 그 다음 3의 세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게 3의 세제곱의 약수잖아. 자, 아까 뭐하고 같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y, z, u 이거를 전개할 때 나오는 항의 개수 몇 개야? 3, 4, 10이다, 그제? 그거가 똑같은 거야. 요거를 전개할 때 나오는 항이 봐라.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2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게 하나하나가 약수들이잖아. 그래서 3개 곱하기 4개 3 곱하기 4인데 이게 왜 3개가 되어 있냐면 2개가 아니고 1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제? 이게 왜 3개가 아니고 4개냐면 요 1이 있기 때문에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수를 곱해주면 그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원리다. 자, 참고로 요까지 알아두자.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 자, 지금부터 약수의 총합 구할 거다. 약수의 총합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 전개식이면 항이 몇 개 나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1,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게 개수가 다 몇 개란 말이야. 그게 3, 4,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 그럼 약수의 총합은 이거 다 더하라는 말이지, 그지? 이거 다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잖아. 자, 이거를 이렇게 전개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냥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잖아. 그럼 이거 계산해봐. 4, 6, 7 곱하기 요게 27. 그 다음에 요게 9, 13. 그럼 30, 40이네. 그래서 4, 7이 28. 28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 약수는 총 12개가 나오는데 그 12개를 모두 더하면 280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게 약수의 총합 구한 거다. 약수의 총합. 자, 이제 한 개 더. 약수의 곱을 구할 거야, 지금부터. 자, 곱은 숫자 억수 커져 버리지, 그지? 곱은. 자, 36의 약수. 자, 36은 6 곱하기 6. 2제곱, 3제곱이잖아. 그럼 약수가 몇 개 나와, 36은? 9개 나오네, 9개, 그지? 36은 약수가 9개 나와. 이 9개의 수를 다 곱하면 얼마일까 생각해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소인수분해야 된다, 그지? (72의) 양을
자, 12개다. 요거는 쉽다, 그지? 자, 72의 양의 약수의 총 합을 또 구해봐, 합을. 72의 양의 약수의 총 합. 총 12개를 다 더하라, 이 말이야, 그지? 72의 양의 약수의 총 합. 아까 했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요거 계산하면 답이란 말이야. 그럼 요게 8, 10, 15 곱하기 요게 13. 요거 계산하면 그게 답이야. 자, 이제 마지막 72의 양의 약수의 곱을 구하시오. 즉 12개의 수를 다 곱하면 얼마일까 해봐. 그건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 봐라. 72에서 72 곱하기 비슷했다. 아깝다. 자, 봐.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이렇게 해서 이게 총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2개가 있는 거야. 그지? 이걸 다 곱하란 말이야, 이거를. 다 곱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 곱하기, 이거 곱하면. 그럼 총 12개의 약수가, 그럼 72의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계속 72 곱하기 72 곱하기 72 곱하기 그렇잖아. 자, 다음 그림의 A, B, C, D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칠하자. 지금부터. 색깔이 4가지 색이 있어. 그럼 A에도 칠하고 B에도 칠을 해야 되고 그리고 C에도 해야 되고 D에도 해야 되고 각각에 칠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해서 곱한다. 이해되지? 곱법칙이다 말이지. 자, 그러면 A에 칠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 색깔이 4개 있으니까 4가지 있네. 그럼 B는? 그렇지. A에 칠했던 거는 못 칠하니까. C는? B에 칠했던 것만 안 치면 되니까 역시 3가지. B에 인접한 영역의 것만 서로 다르면 되잖아. 그지? 그럼 D에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 이거를 다 곱해주면 돼. 붙어있는 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기준을 어디를 잡느냐면 여러 군데를 인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자, A에 칠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럼 A는 칠했다, 그지? 뭔 색을 칠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 칠했지. B에 칠하는 거는 A하고만 다르면 되잖아. A하고만. 자, C에 칠하는 거는 요거 2개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요건 2가지. 자, D에 칠하는 거는 이거 2개는 절대 같을 수 없잖아, 그지? 이거 2개만 서로 다르면 되니까 여기도 2가지. 이렇게. 자, A에 칠하는 건 몇 가지? 4가지. B는 몇 가지? A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C는 몇 가지? 요놈하고 요놈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2가지. 요놈하고도 달라야 되고 요거하고도 달라야 되죠. 그 다음 D는 몇 가지? D도 붙어있는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달라면 되니까 요것도 2가지. 이렇게. 자, B는 몇 가지? 자, 제일 많이 인접하는 건 항상 기준으로 하겠다. B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A에는 몇 가지? 3가지. 자, C에는 몇 가지? C에는 3가지. 요거하고만 구분되면 되니까. 그럼 D는 몇 가지? 요거 2개하고 구분되면 되니까 2가지.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한 번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으로 가는 경우, 자,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으로 갈 거야. 근데 중간에 학교를 거쳐야 되네, 그지?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는 3가지 길, 학교에서 서점까지는 2가지 길이 있네. 그러면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일까? 자, 집에서 학교까지 3가지, 학교에서 서점까지 2가지. 이 2개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이유 알겠지? 여기서 여기까지도 가야 되고 여기도 여기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각각의 경우를 곱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가는 방법수가 총 6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겠다.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거야. 그럼 A에서 B를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C를 가는 거 몇 가지? 그럼 요렇게 하면 요게 C까지 가는 거야. A에서 B를 거쳐서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C로 가는 경우는 요렇게 가는 두 가지밖에 없지. B를 거치지 않고 가려면 밑으로 요렇게 가야 되니까, 그지? 그럼 그거는 또 두 가지가 돼요. 자, 29번은 A에서 C 지점은 전체 경우. 그럼 전체 경우는 이 말이잖아.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로 또는 A에서 바로 C를 가는 경우. 그러면 27번 답하고 28번 답 두 개를, 그렇지, 이건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순열이라는 걸 볼게요, 순열. 자, 그리고 나중에 조합이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순열하는 거하고 조합하는 거. 자, 요거 두 개 차이점을 먼저 비교를 하자. 중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순열, 조합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내용은 다 배워서. 자, A, B, C, D, E 요렇게 5명이 있어. 5명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요 5명에서 2명을 뽑을 거예요. 2명. 자, 2명을 뽑는데 어떤 2명을 뽑느냐면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을 거예요. 5명에서. 자, 5명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자, 똑같이 2명 뽑는 거지. 5명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럼 2명을 뽑아볼게. 자, 반장이 A, 부반장이 B. 반장이 B, 부반장이 A. A, B 2명을 뽑는 경우만 했다, 그제? 물론 다르게 뽑을 수도 있지. 이제 대표 2명을 뽑을게. A와 B가 대표, 우리 반 대표야. B하고 A가 우리 반 대표야. 자, 여기서 차이점을 봐.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게 다르지. 이거는 이게 다르다, 서로. 이 두 개가 서로 달라. 이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두 개는? 이거는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똑같이 뽑아놨지. 똑같이 뽑아놨는데 순열 조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순서를 생각하는 거야, 순서를.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예요, 조합.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순열이고 어떤 게 조합이냐면 똑같은 A, B가 뽑힌 상태인데 A, B,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B, A. 이게 다르지. 순서를 뭐를 바꿔주니까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니까 이게 서로 구분이 된단 말이야. 구분이 되면 그런 거는 다 순열이라는 거야. 순서를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봐. 이 자리 바꿔봤자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야? 한 가지란 말이야. 자리를 바꿔도 이게 다 똑같은 경우밖에 안 생겨. 그러면 그거를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조합. 그러니까 조합은 무슨 의미만 갖느냐 하면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그 다음에 순열은 뽑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뽑은 다음에 요렇게 비율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B 같으면 AB도 있을 거고 BA도 있을 거고. 만약 AC를 했어. 그럼 AC도 있을 거고 CA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순열이고 조합일 때는 그냥 AB를 뽑았다, AC를 뽑았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봐. 반장, 부반장. 순열일 때는 자, 반장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곱하기. 또 부반장도 결정해야 되니까, 그지? 반장도 뽑고, 그리고 부반장을 뽑는 거예요. 그럼 반장으로 뽑힌 사람은 부반장 뽑을 때는 못 뽑지. 그럼 부반장을 뽑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거는 계산은 나중에 할 거다. 지금은 잘 못하고. 자, 이때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5명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 똑같이 2명을 뽑는 거예요. 그지? 5명에서 2명을 뽑는데 순열은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OP2다 이렇게 쓸 거예요. 순열은. 자, 조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OC2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요렇게 쓰면
5개에서 2개를 뽑는다는 거야. 하여튼 간에 5개에서 2개를 뽑는 거야. 뽑는데 이거는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이거는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시키는 거야. 자, 배열을까지 시키는 거를 순열이라고, 뽑기만 하는 거를 조합이다. 자, 순열 조합 차이점 알겠지? 자, 이제 봐. 여기에 몇 명이 있냐면 n명이 있어. n명. 여기 n명이 있다. 자, 거기서 R명을 뽑아서 순열로 뽑을 거야. 순열로. 그러면 R명을 저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거 다 다르다는 말이야. 그지? N명에서 R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하면 NPR이다. 이렇게 쓸 거야.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이 말이야. 요 뜻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조합으로 뽑으면 어떻게 돼? NC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으로 뽑으면 NCR. 자, C는 지금 계산 못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요 계산을 하자. 자, 이제 순열이 어떤 뜻으로 계산할 건가 봐. 자, 여기에 5명이 있어. 자, 그 중에 3명의 뽑을 거야. 3명. 그러면 이제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뽑는다는 거지. 그지? 5명 중에서. 자, 계산해 보자. 제일 처음에 반장 뽑을 자. 5가지. 부반장 4가지. 총무 3가지. 이렇게 하면 돼. 5P3.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7P3을 해볼게요. 7P3. 이제 7명이 있어. 그럼 반장 7가지. 6가지, 5가지. 이제 계산하는 방법 빨리 찾아. 10C에 2 해서. 그러면 요거는 10가지, 9가지. 반장, 부반장만 뽑는 거지. 아, C가 아니고 P. 갑자기 왜 C가 나와? 7P4 했다. 7P4.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자, 여기 봐. 앞으로 이런 순열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7명 중에서 7부터 시작해야 돼. 4명을 뽑기 때문에 1씩 줄이면서 하나, 둘, 셋, 4개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게 7P4야. 자, 7C3. 7부터 출발해서 1씩 줄이면서 하나, 둘, 3개를 곱하면 되는 거야. 7부터 시작해서 1씩 줄이면서 3개를 곱하면 돼. 5P3이야. 그럼 5부터 출발해서 1씩 줄이면서 하나, 둘, 셋 이 말이야. 5부터 출발해서 1씩 줄이면서 하나, 둘, 셋 하는 방법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 돼. 사실은 이제 NPR 이렇게 NPR.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제일 처음에 얼마? N. 그 다음에는 N 빼기 1. 하나 줄이라 했으니까 N 빼기 2. 이렇게 쭉 곱하겠지. 이렇게 쭉 곱하다가 N 빼기 얼마까지 빼야 돼? 이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돼? R개가 돼야 돼. 이 개수가. 그러면 여기에 뭘 빼야 돼? 요 빼는 수가 어떤 수를 빼야 될까 생각해봐. 1, 2, 3 이렇게 가다가 얼마까지 빼야 이게 개수가 R개가 돼? 자, 요까지는 몇 개야? 2개지. 요까지는 2개다, 그지? 숫자를 잘 봐. 요까지는 몇 개야? 3개잖아. 3개면 여기 2가 돼 있지. 2개면 여기 1이 돼 있지, 그지? 그럼 이게 R개야, R. 그럼 이게 뭐가 돼 있어? R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 항상 하나 적잖아, 가. 3개니까 2가 돼 있잖아. 2개니까 1이 돼 있잖아. 항상 숫자가 1이 적잖아, 그지? 그럼 요까지가 R개니까 요거는 R이 아니고 R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쓸게. N 빼기 R 더하기 1, 그지? 풀면 N 빼기 R 더하기 1. 새로 쓴다. 자, 요 부분이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요게 이제 NPR이 NPR. 자, 그런데 여기서 3P3을 해봐. 3P3.
그럼 3P3 불러봐, 이제. 3, 2, 1. 4P4. 4, 3, 2, 1. 자, 이건 뭐? 얼마부터 출발해서? 3부터 출발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한 거다, 그지? 4부터 출발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했지. 자, 앞으로 이런 거를 3 팩토리얼 이렇게 읽을 거예요. 느낌표 3 팩토리얼. 그럼 요거는 뭐겠노? 4 팩토리얼 이렇게. 4 팩토리얼. 그럼 자, 3P3 뜻을 한번 생각해 볼래? 3P3이 무슨 말이냐면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뭐야? 3명을 통째로 그냥 나열하는 거란 말이야. 3P3 하면. 요거는 4명이 있는데 4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앞으로 4팩이 되는 거예요. 3명이 있는데 3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3팩이 되는 거예요. 뭐 뭔지 알겠지? 팩토리얼 하는 거는 그 말이다. 자,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요식을 조금 더 정리할 거예요. 여기 지금 1씩 줄어들고 있다, 그지? 그래서 요까지를 곱하면 그게 NPR이야. 요까지를 곱하면 그게 NPR인데, 자, 요거보다 1이 더 줄인 건 얼마야? 요거보다 1이 더 줄면, 요거보다 1이 더 줄면 얼마야? N-R이지, 그지? 1 빼면 되니까, 요거보다 1이 더 줄면, 요거보다 1이 더 줄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겠지. 계속 1씩 줄어가니까, 그지? 1씩까지, 예를 들어서 10이다. 19, 8, 7, 6, 5, 4, 3, 2, 언젠가는 1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돼도 이 빨간 거를 분자에 곱한 거야. 그럼 분모를 1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 빨간 부분을 똑같이 쓰는 거야, 분모에다가.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 그지? 원래 까만식인데 분모 분자에 빨간 거를 곱한 거야. 자, 요렇게 곱하고 나면 요게 어떤 뜻을 하나를 얻어낼 수 있냐면 NPR은 N부터 1까지 쭉 곱한 거잖아. 그럼 분자가 뭔데? 이게 N팩이 되는 거야. N부터 1이 될 때까지 쭉 곱한 거니까, 그제?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 N-R에서부터 1이 될 때까지 쭉 곱했기 때문에 분모는 N-R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모는 N-R팩. 그래서 NPR을 요렇게 만든 거는 이제 요 식으로 합니다. 자, 이것도 외워두면 좋은데, 외워도 잘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거야, 아마. 하여튼, 요렇게 해서 요런 식이 있다 하는 건 알아. 요런 식이 있다는.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N팩을 N-R팩으로 나눠주면 그게 NPR이라는 뜻이에요. NPR. N팩을 N-R팩으로 나눠주면 그게 NPR 이렇게 돼요. 네? 자, NPR 하면 무슨 뜻이야? N명 중에서 R명을 뽑은 다음에 배열시키는 방법수라 있지, 그지? 그러면 NCR은 무슨 뜻이야? NCR은 N명 중에 R명을 그냥 이렇게 뽑기만 딱 하고 있는 거야. 뽑은 다음에 이거를 일일이 한 줄을 세우면 NP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뽑기만 하지. 자, 뽑은 것을 이거 몇 개가 뽑혀져 있어? R개가 뽑혀서 여기다 곱하기 R팩이 아까 무슨 뜻이랬노? R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라 했지, 그지? 자, 일단 뽑은 거야. 뽑은 거를 R명이기 때문에 R명이 배열하는 방법수를 곱했어. 그게 뭐야? 좌변하고 같다는 말이죠. 이거는 봐라. 뽑아서 나열했잖아, 그지? 이것도 뽑아서 나열을 시켰잖아. 그래서 NPR은 아까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그지? NC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NPR을 똑같이 계산하란 말이야. NPR과 같이 똑같이 계산해 놓고 거기다가 R팩, 즉 요만큼을 나눠주는 거예요. R팩에. 그럼 요게 이제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고 이제 마칠게. 여기 봐. 7P3이라 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7, 6, 5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8P2라 했다. 그러면 8,
7 이렇게 계산합니다. 9P에 4라고 했다. 9, 8, 7, 6 이렇게. 이게 P야, 그지? 그럼 이제 7C3이야. 7C. 이제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자, 뽑기만 하는 거는 7P3을 먼저 계산하라 했지. 7P3, MPR을 먼저, 7P3, 7, 6, 요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야. 3이면 3, 100 이렇게. 이해됐나? 네. 그거만큼 나눠버리면 이제 배열된 게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9C2를 해서, 그럼 요거는 9P2다, 그제? 그럼 9 곱하기 8. 자, 2가 되니까 요거 나누기 2팩 이렇게 하면 돼. 됐지? 그러면 이제 요까지만 하면 순열 조합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이 무슨 뜻이다 라는 건 이제 그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간에 이제 그냥 문제만 풀면 돼. 오케이.